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식 TV의 김대식입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깊이 연관되어지고 있는 것이 그 나라에 속하는 인구 구조나 인구 분포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매년 해마다 저출산율을 경신하고 있는 나라라면 인구정책, 즉 출산정책은 더욱 심화됨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로 말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재 일본의 출산율 변화와 그 정책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오랜 기간 저출산과 고령화로 심각한 사회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죠. 전쟁 등의 요인을 제외하고서 인구가 줄어든 첫 번째 국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2011년도에 유엔 통계 기준으로 2010년 1억 2,813만 명에서 2011년에는 1억 2,800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2021년까지 11년 동안 연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게 되었으니 일본 경제가 3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한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본의 인구 감소는 이전부터 예견되어 있었는데요. 출산율을 보면 1975년에 2.0명을 기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2005년경에는 1.26명까지 떨어졌죠. 하지만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은 상승하게 됩니다. 2015년에는 1.45명까지 높아졌는데 지난해에도 인구 절벽을 피할 수 있는 출산율 하한선이라고 하는 1.3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전체가 당연시하는 저출산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서둘러 저출산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간 덕분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출산율이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점차 오르게 된 이유가 뭘까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저출산 극복 정책을 30년에 이르는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출산율이 1.53명까지 떨어진 1990년에 건강하게 자녀를 낳고 키우는 한계에 관한 관계 성청 연락회의를 개최하는데 저출산을 국가적인 문제로 공식화합니다. 그리고 먼저 육아수당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죠. 2009년부터 2019년에 걸쳐 투입한 예산만 40조 8,684억엔, 우리 돈으로는 약 400조 원에 달하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매년 5조엔 이상의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하고 있기도 하죠. 그리하여 2015년에는 드디어 반등에 성공합니다. 1.45명으로 상승하게 되었고 현재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1.3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저출산 극복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우선 자녀를 키울 환경이 안 되어 출산을 포기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예산을 집중하게 되죠. 육아 수당을 올 1만 원에서 지역 연령에 따라 1만 5천 원까지 늘리는 한편 보육원도 늘려서 정원이 넘쳐 보육원에 못 가는 아동들이 없도록 해소하였던 것입니다. 첫 아이를 낳은 여성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비율을 70%까지 높이기 위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도 세웠죠. 현재 10% 초반대인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2030년까지 30%로 높여서 육아 간병 휴업법도 개정한다는 상태라고 합니다. 2022년에는 11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을 통합하기에 어린이 가족청을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일본은 이렇게 저출산 극복 대책을 추진하면서 초저출산에 덫에서 일단 벗어났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사와 미오 일본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인구변동연구부장은 고학력 여성의
취업률과 출산율이 높아지는 등 출산과 육아 지원 제도가 조금씩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본에서 대학 졸업 이상 고학력 여성의 출산율이 19년 만에 반등하여 일본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고학력 전문직일수록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통념이 깨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021년에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의 자녀 수는 평균 1.74명으로 19년 만에 처음 늘었으며, 특히 2010년 이후에 30대 결혼한 도시지역 대졸 여성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혼인 연령이 높아진 결과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인식과 반대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유엔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유엔에서는 일본의 출산율이 2060년대에는 1.5명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일본과 정반대입니다.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추락하고 있죠. 2000년만 하더라도 한국의 출산율이 1.48명으로 일본의 1.37명보다 높았지만 2018년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출산율이 0.98명으로 한 명을 밑돌았으며, 지난해 2021년에는 0.81명으로 떨어졌고 2022년 2분기에는 0.75명 수준으로 추락하게 되어 대단히 심각한 수준의 상황을 맞고 있죠.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할지요? 우리나라도 벼랑 끝에 절실한 대책 마련에 온 국민이 함께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